15년 결혼, 단 한 번의 외도.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였던 두 사람. 그 긴 세월이 단 2달의 외도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남편은 3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5살 김민수 씨와 42살 이정희 씨가 처음 만난 건 2009년 5월 평범한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중견 IT 기업에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정희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그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11년엔 첫째 아들이, 2014년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 찾아뵙는 누가 봐도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된 거죠.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출근도 늘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엔 남편의 승진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휴대폰 화면을 슬쩍 숨기는 남편의 손이 눈에 밟혔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 씨가 긴급 회의가 있다며 집을 나선 직후 정희 씨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고 거기엔 수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제 너무 행복했어. 다음 주말엔 강릉 갈 수 있어? 우리 이제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정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한 민수 씨 앞에 정희 씨는 메신저 내용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던 민수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현 씨는 프로젝트 팀에 새로 합류한 7년차 후배였고 2달 전부터 관계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민수 씨는 수십 번 되풀이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보류했지만 집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2022년 9월 민수 씨는 수연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팀 이동도 요청했고 매일 출퇴근을 인증했으며 부부 상담도 3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날로 수척해져 갔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정희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메신저 대화 내역, 강릉 모텔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청구한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소장,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를 받아든 순간 무너졌습니다. 3천만 원이 적정하다며 반박했지만 정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 2달간의 외도. 과연 그 정신적 고통의 값은 얼마일까요? 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 내 마음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정희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달이라는 기간이 짧다고요? 하지만 그 메신저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외도 발각 이후 정희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6달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선 웃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년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깨졌는데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상처를 어떻게 다 채울 수 있냐는 게 정희 씨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민수 씨의 연봉은 7천만 원 이상 1억 원을 지급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수 씨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수연 씨와의 관계를 즉시 끊었고 회사팀까지 바꿨으며 부부 상담도 받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와 교육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챙긴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1억 원은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게 민수 씨의 항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희 씨의 1억 원 청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수 씨의 3천만 원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정답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눌러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자, 여러분의 판단은 실제 재판부의 결론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840조 제1호, 쉽게 말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수 씨의 외도를 이혼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2달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고 미래를 생각하자는 표현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 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와 처방전을 통해 불면증과 우울증이 객관적으로 입증됐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은 과하다고 봤습니다. 외도 발각 직후 민수 씨가 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재결합을 위해 노력한 점, 15년간 경제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점, 이혼 후에도 양육비 부담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렇다고 3천만 원은 너무 낮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혼인기간, 자녀 유무, 외도의 진지성, 피해 배우자의 고통 정도, 가해 배우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유사한 판례들과 비교해 이 사건은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위자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도의 기간만큼 진지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단 2달이었어도 미래를 생각하자는 말 한마디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숙박 카드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꼼꼼히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정신적 피해는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희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감정적으로 참고 버티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위자료는 피해자의 청구액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판단합니다.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게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천만 원 적당하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1억 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버딩미는 매주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판례들을 골라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버딩미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